영어 영문학과는 원어민처럼 말을 유창하게 할 거라는 기대가 철학과를 딱 가야겠다는 시점이 있었어. 어떡해. 그래서 없어요. 유하. 안녕하세요. 저는 유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학번 강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19학번 우채연이라고 하고 유하.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21학번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학번 강민영입니다. 뭔가 사료 같은 걸 많이 보니까 한자를 엄청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료 강덕이나 한자를 많이 이용하는 과목들은 있고 또 한자 자격증 같은 걸 따두면 좋지만 교수님이 어려운 구절이나 문장들을 풀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한자 사전 갖고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쓰는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쪽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긴 글은 쓰진 않고 한 장짜리 A4를 주로 쓰는데 많게는 한 과목당 6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영문학과는 원어민처럼 말을 유창하게 할 거라는 기대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영어를 잘 하려고 갔습니다. 철학 가면 왠지 토론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약간 사바사 정말 토론에 능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소크라테스 같이 유명한 철학가분들을 직접 토론할 때 인용해 가면서 확실히 철학 토론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네. 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과가 철학과를 덕질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을 정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철학자분들의 뭔가 격언, 명언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학교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그리고 고고학 이렇게 있고 핵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료 강독이나 역사 논문 작성법과 같은 수업을 배우고 전공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사나 조선시대사와 같은 역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이론과 실자 같은 수업에서는 역사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고려시대의 사회 문화 같은 수업에서는 고려의 혼인의 풍습, 뇌물과 청탁 문제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국어 그리고 국문을 둘 다 다루는 학문이에요. 국어학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주로 다루는 음운 문자 그런 걸 포함을 한 형태론, 통사론, 문장 구조 이런 문법 수업들을 다루게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뉠 수 있어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옛날 문학이기 때문에 구비문학, 향가, 시조, 한문학 문학 작품들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현대문학을 배우는데 창작 수업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작가론이라든지 현대소설론, 시론 이런 식으로 이론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적용해서 분석하는 수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영문학, 영국의 영문학에 대해서 찰스 디킨스, 셰익스피어 같이 유명하신 분들의 시, 소설, 희곡에 대해서 배우고요. 영어라는 학문, 언어학 자체에 대해서도 배우는 학과가 바로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철학과에 대해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철학과는 철학관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철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처럼 철학만 하면서 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랑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에서는 단순히 철학자들의 사상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확립해가는 그런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데요. 철학과에 오시면 다양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도 넓혀가고 과연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을까 탐구활동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철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어떤 진로로 많이 국문과 전공으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영이나 경제 쪽 많이 하셔서 일반 사기업도 나가고 계시는 것 같고 국문을 살리면 교직이수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거나 대학원에 가셔서 비평가, 소설가, 국립국어원, 아나운서, 출판사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사학과는 전공을 하시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시나요? 저희 사학과도 순수학문이어가지고 일단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많고 박물관, 학예사, 교직 이수를 하셔가지고 교사로 나가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역사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진로이기도 합니다.
대학교가 또 1전공이랑 2전공을 두 개를 선택하는 게 거의 의무처럼 되어 있어요. 회계를 배우면서 영어를 하고 뭐 통계를 배우면서 영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하시고 대사관에 취직을 하신 분도 계세요. 교직 기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영어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진학을 하고 저 역시도 교직 기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과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들어오고 싶은데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요. 정해진 루트나 진로가 없는 만큼 자유분방한 길이 열려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촬영하신 철학과 교수가 되는 방법도 있고 저희 과도 교직이수가 설치되어 있는 과다 보니까 윤리학을 배워서 생활할 윤리, 윤리와 사상, 도덕 선생님 진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학과를 가게 된 이유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한 드라마를 보고 역사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이제 사학과에 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 하나만으로 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꿈이 아직 정확하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문과는 인문학을 다루고 좀 더 많은 폭넓은 진로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철학과 가게 된 거야? 철학과를 딱 가야겠다는 시점이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과목을 들었거든. 근데 그 윤리와 사상 과목을 듣다가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운 거야. 수업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눈물 흘려서 어떡해. 그래서 감명받아가지고 혼자 울고 있고 나는 철학을 해야겠다. 내가 갈 곳은 철학과다. 그래서 나는 철학과를 지망하게 됐어. 난 이게 아니면 대학을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알지, 했거든. 알지. 수시가 아니면은 대학을 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자신 있는 면접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면접 연습을 계속했지. 누구나 그랬을 거야. 수시 전형으로 가는 사람 중에 면접 전형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이걸 왜 대답을 준비해 싶을 것까지도 다 대답을 준비해야지만 10,000개 정도 뽑아서 연습을 해야지 면접에서 잘 대답할 수 있다. 실제로 맞아, 그랬거든. 나 심지어 무슨 말까지 준비했냐면 내 시험 성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맞아. 거를 말했어. 진짜 얼토당토 아는 막 시험 시간에 배가 아팠어요 막 이런 말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한 거야. 복도에 나가가지고 노트북 앞에다가 세워놓고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막 인사하면서 면접 연습을 그렇게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 가고 싶었던 과가 사학과였기 때문에 그래도 역사에 특화된 그런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그리고 한국사 같은 내신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기도 하고 역사 관련 골든벨 대회나 역사 신문 만들기 대회, 역사 관련 대회는 모조리 다 나가서 수상하기도 하고 자소서에서는 관심이 있었던 역사 분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책을 읽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고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를 맞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최저를 맞추려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모의고사 풀면서 예상 답안이랑 비교해서 내 답안을 거기에 맞춰가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입시하면서 재밌을 수가 없어요. 국어국문학과는 어학과 문학을 같이 다루는 학과이지 국어 선생님이 되는 학과도 아니고요. 문창과처럼 창작만을 하는 학과도 아닙니다.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사학과에 오시고 싶은 많은 학생 여러분들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과에 뼈를 묻읍시다. 철학과에 오세요. 학문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 생각하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해지는 곳. 영어는 역시 화파고 문제없이 번역해드립니다. 과정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19학번 우채연이었고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학번 강규빈이었습니다. 유바.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민영.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정영진이었습니다. 유바. 덕성여대 많이 오세요. 이화여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악수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벌써 왜 이렇게 건조해요? 제가 여기 많이 터가지고. 헐. 좀.
약간 우픈 건데 제가 긴장을 하거나 큰 일이 닥쳤을 때 맨날 배가 아프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3, 4일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시험 때 계속 미끄러지고 막 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3 때는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막 맨날 배가 아파서 친구들이 놀렸던 화장실에 수업 시간에 계속 가니까 친구들이 계속 놀렸던 기억이 웃긴 기억이라면 웃긴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인상 깊게